몇 분? 92가 돼야 된다. 92라고. 오케이. 오 92점. 이제 10점이 안 되졌네. 이렇게 팔을 다친 와중에도 90점이 넘어간 사람인데. 부정할. 자, 이번 부분 몇 번만 가죠. 결과가 맞는 게 중요한 게 5번은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에 C를 제대로 넣었나 이런 걸 보는 건데, 이건 유도 과정에 이게 넣어서 식이 다 바뀌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응? 아니 그건 아니고 C를 이 식에 집어넣어서 자, 뭐 몇 번씩이 몇 번으로 들어가고 이런 과정이 지금 이렇게 뭐 다 조합하면 저렇게 되는 건 다 알지만 지금 나도 저렇게 써놨잖아. 그러니까 몇 번씩에 뭐가 들어가서 어떻게 변환이 되고 이런 과정을 다 쓰라는 거여서 그래서 점수 깎인 거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 이번 문제가 1번에서 자, 크게는 7개고 총 이렇게 배점이 큰 게 있어서 다 합하면 100점이 되죠, 그죠? 7번 문제의 경우는 조금 응용된 부분이 있지만 6번까지는 그냥 수업 시간에 한 내용들을 응용한 수준에 불과하고, 뭐 예를 들어 7번 같은 경우는 수업에 직접 다루진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냈고, 예를 들어 7번이 20점인데 이걸 못 풀면 아무리 잘해도 80점 넘기가 어려운데
90점 넘은 사람들 경우에 이런 걸 또 다 잘 풀어냈습니다. 지금 우리 점수가 보면 좀 걱정이 되는 게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33점, 5점, 42점, 63점, 56점, 39점, 79점, 58, 59, 29, 42, 45, 64, 33, 20, 뭐 이런 식의 점수들에, 그 다음에 이제 90점 넘어간 사람이 4명인데,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 전체적으로 다 점수가 낮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좀 출제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뭐 거의 완벽하게 맞추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안 되는 사람들은 뭐 30점, 40점. 이것은 그냥 교수가 어렵게 냈다기보다,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 같은데, 자, 나중에 뭐 학기 말에는 웬만하면,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게 못한 건 아니면은, 좀 상대적인 평가해서 뭐 점수가 약간 부족하더라도 학점에 대한 손해는 가급적 안 보게 하려고 생각은 하겠지만, 근데 이렇게 60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수업 통과하고 하면 좀 곤란하죠. 지금 우리 퀴즈 한번 받고 중간고사인데 다음 뭐 퀴즈 한 2번 남았고 기말고사 시험이 있으니까 좀 지금 상황이 굳어서 학기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점수 안 되는 사람도 또 분명히 있겠지만 또 이런 상황을 좀 반전할 수 있는 사람들 좀 최대한 노력하도록. 2번씩 시험 봤으니까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는 걸 대략 감을 잡았을 테고, 시험이 막 임박해서 엄청나게 이메일로 뭐 교수님 이거 풀어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내가 한두 번까지는 다 답을 했습니다만, 이제 좀 앞으로 남은 부분들 좀 자발적으로 그때그때 공부하고, 이 90점 넘어간 사람도 4명이나 나오잖아. 다 30점, 40점 되는 정말 좀 반성합시다. 교수가 일부러 막 무슨 일종의 군기 잡듯이 시험 어렵게 내서 다 뭐 못하게 볼 수도 있지만 4명씩 90점 넘는 건 절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점수가 다 나쁘면 내가 반성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자, 좀 분발들 합시다. 오늘 수업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탄소까지 봤었죠. 오늘은 교재 96쪽. 가만. 이 세부적으로 뭐 더 질문이 있는 문제 있나? 자, 특별히 좀 없는 걸로. 뭐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되면은 하여튼 집에 가서 좀 풀어보고 궁금한 것도 좀 질문들 하기 바랍니다. 다는 아니지만 지금 본 문제도 뭐 한 10%, 20%는 더 기말고사에서 다시 볼 수도 있으니까. 기말고사는 전체 다 봐야겠죠. 왜? 다 보지 마? 응? 왜요? 그게 중요한가? 응? 아니, 뭐 질문이 좀 내용 질문도 아니고 이상한 그런 질문들 하네.
시간에 어떻게 커튼 같은 거 찾아? 아, 앞쪽에? 이제 괜찮은가?
지난 시간 이후로 우리가 일종의 뭐 조선시대 우리 뭐 선조들의 가문 뭐 역사 이런 거 공부하듯이 일종의 공기 중에 있는 물질들의 가계도를 조사하는데 처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게 이제 탄소 중심이었고, 탄소 공부할 때 다뤘던 게 가장 메이저한 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메세인, 그 다음에 넌메세인 하이드로카본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분류가 됐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가스와 관련해서 공부하는 내용이 이제 처음에 어떤 그 수명이라든가 반응하는 거 뭐 이런 걸 갖고 이제 지금은 어떤 물질들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인데, 공기 중에도 어떤 화학 물질들이 참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크게는 어떤 물질의 존재의 어떤 양분적인 원리가 환원된 형태로 존재하느냐, 산화된 형태로 존재하느냐입니다. 탄소화물 같은 경우도 CO 같이 연소에서 처음 나오는 것보다는 CO2가 더 안정적인데, 그 이유가 이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결국 탄소가 사가니까 CO2처럼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 이 뭐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2의 형태고 C가 2가 될 수밖에 없는 일시적으로 뭐 이런 게 이제 또 불안정한 형태가 되니까 계속 더 산화해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C가 2에서 4로 올라가는 게 하나의 산화인데, 궁극적으로 공기 중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최초에 어떤 환원된 형태, 산화도가 낮은 형태로 존재하다가 점차 산화가 되면서 더 안정적인 형태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질소 물질들의 경우는 우리가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80% 가까운 게 이 N2죠, 그죠? N2는 화학적으로 어떤 결합? 공유 결합인데, N과 N 사이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일단 전자구조 보면은 몇 개 대응쌍이 서로 마주치게 됩니까? 3개, 그죠? 자, 8개 중에서 서로 3개씩 5개 밖으로 깔고, 결과적으로 이 3개라는 게 삼중결합이 되니까 어떤 결합 하나를 터뜨릴 때마다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고, 웬만한 물질들은 뭐 단일 결합 내지는 이중 결합인데, 이 질소 같은 경우는 삼중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엄청나게 깨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스테이블하니까 공기 중에 어떤 80% 정도로 구성할 정도로 가장 안정적인 물질이죠. 근데 이런 그 N2의 경우는 극단적으로 안정되어 있지만, 이 질소화합물은 구조적으로 가장 어떤 산화도의 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물질인데, 자, NO의 경우는 우리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 자, NO2는 플러스 N이 4가 됐고, 또 이런 다른 물질들 보면 별별 종류가 다 나타나는데, HNO2 같은 경우도 몇 가가 됩니까? 4개니까 N은 여기서 또 플러스 3이 되고, 이건 또 몇 개 되죠? 6이니까 플러스 5가 되고. 자, 이 N은 공기 중에 어떤 가스 형태로 존재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존재하는 형태가 NO 아니면은 NO2로 존재합니다. 자, CO가 CO2로 산화하듯이 이 가장 다미넌트한 N 컴파운드는 NO하고 NO2인데, 이것을 통칭해서 둘 다 나이트로전에 단순히 산소가 하나가 붙었던 두 개가 붙었던 그 한 개나 두 개를 통칭해서 X라고 해서 우리는 나이트로전 악사이드라고 포괄적으로 불렀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어떤 공기 중에 탈황, 탈질 이런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어떤 황이라든가 질소가
굉장히 어떤 나쁜 물질이니까 이걸 빼내야 되고, 그런 핵심이 이런 그 질소 산화물들 형성이 돼서 그 대표적인 게 NO와 NO2. 자, 우리가 오전에 아침에 한 5시 정도부터 이 자동차들이 이제 버스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뭐 출퇴근 시간이 이제 갈수록 NO 농도가 이렇게 증가해서 아침 한 8시 정도 출근 시간일 때 NO 농도가 이렇게 피크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떨어졌다가 또 저녁에 이제 다시 또 퇴근 시간에 오후 한 5시경에 다시 올라간다고 치면은 자, 이게 NO 농도. NO2는 이제 한 2시간 정도 여유를 두고, 이것이 이제 NO가 산화되면서 NO2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시간적인 레깅 현상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리고 NO2가 한참 피크를 10시 정도 이루고 나면은 12시 정도에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면은 다시 오존이 어떤 피크를 이루는, 오존은 밤에는 이제 없으니까 뭐 한 번 피크 이루고 끝이고, 다른 것들은 이제 뭐 밤에 또 자동차들이 많이 활동하면 피크를 이루고, 이런 식의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시간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질소화합물은 크게 어떤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가장 다미넌트한 나이트로젠 악사이드, 질소 산화물. 두 번째 케이스가 리액티브 나이트로젠 컴파운드에서 가장 반응성이 있는 물질들인데, 이 물질들은 통칭해서 조금 전에 우리 일반적인 질소 산화물 가장 흔한 거에 대비해서 이 반응성이 강한 것들은 NOY라고 분류해 줍니다. 자, 지금 내용하는 이런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어떤 수식적인 것과 연결이 되겠지만, 크게는 공기 중에 이런 물질들이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또 산화하는 뭐 이런 관계에서 어떤 큰 일종의 족보를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그 반응성 물질들은 앞에 질소산화물 NOx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비해서 NOY라고 하고, 이런 물질들은 주로 NOx 형태의 단순한 질소산화물들이 그 다음 단계에 반응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NOx 안에는 크게는 NOY 안에는 앞서서 NO와 NO2로 대표되는 NOx도 이제 큰 틀에서는 포함이 되고, 그죠? 이것도 분류가 좀 약간 특이하죠. 이 말 자체는 NOx에 대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NOY는 더 큰 틀에서 모든 반응성이 있는 물질들을 다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NOY 패밀리 안에는 NOx도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산화 상태의 질소화합물, HNO2, HNO3, 또 일전에 우리 반응식 처음 볼 때 N2O5가 두 개로 분리되는 반응 봤었죠, 그죠? 그 다음에 HNO4.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프락시 아세틸 나이트레이트라고 해서 일종의 어떤 유기물 형태인데, 이 물질은 오존과 함께 어떤 광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형성이 되는, 줄여서 펜이라고 하는데, 2차 대기오염 물질의 어떤 대표하는 그런 화학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펜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러면은 여기 광화학 반응이 심각하게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이 챕터 약간 후반부에서 광화학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이론적인 걸 공부하게 될 텐데, 자, 여하튼 이렇게 대부분의 일반적인 이노르게닉 또 오르게닉한 이런 질소 산화물들이 다양한 형태로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 NOY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질소 산화물을 NOx조차 포함하니까 다 들어가는데,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것이
우리 그린하우스 가스로 분류되는 아산화질소 N2O, 그리고 암모니아. 자, 요 경우는 우리가 어떤 온실가스로도 잘 알려졌고, 마취 같은 걸 하는데도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가스인데,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공기 중에 안정적으로 일정 수준 농도가 존재하고 수명도 길고 또 반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NOY에 포함이 되지 않고, 또 암모니아의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요 다음 단계 3-3에서 공부할 내용이지만, 암모니아의 N은 몇 가죠? 응? 암모니아에서 N이 산화도가 몇 가인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다른 게 다 플러스 영역에서 나오는데, 이 암모니아의 경우는 마이너스 영역, 즉 질소 물질이 공기 중에 존재할 수 있는 형태 중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환원된 상태입니다. 가장 ultimate 가장 반응성이 큰 물질이어서 이런 이제 반응성, 일반적인 산화도가 큰 반응성 물질과는 구분해진다. 이거는 스테이블하고, 이것은 이제 가장 환원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이 다음 단계에 3-3-3에서 분류가 되는데, 이 보통 질소 물질들이 존재하면은 주변에 어떤 산화 반응이 일어나지만,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환원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산도 같은 것이 더 떨어지지 않게 어떤 일종의 프로텍션, 예를 들어 우리가 저런 암모니아 같은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떤 물질들이 기본적으로 다 산화하려고 하지만 생물들에 의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역할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전체적인 pH에 대한 컨트롤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재 97쪽 보시면은 표 3-7에 전 지구적 NOx 발생량 단위가 연간 테라그램 질소, 뭐 여러 연구자들이 조금씩 다른 수치를 제시했지만, 가장 큰 부분은 한 20에서 30 테라그램 정도까지, 그러니까 절대 배출에 다미넌트한 부분이 화석연료.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은 그 화석연료 자체도 일종의 어떤 뭐 단백질이랄까 이런 게 있어서, 질소 같은 게 있어서 연소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연소를 하면은 반드시 어떤 공기가 들어가야 연소가 이루어지죠. 그죠? 공기 중에 어떤 이 질소가 아주 안정하다고 하지만 그런 공기가 들어가서 연소되면서 연소 과정에서 질소 산화물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그 절대적이고, 그 다음 보면은 비행기 0.7 2000년 8 통계 보면은 IPCC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그 다음에 생체 소각. 이건 무슨 사람을 태운다는 게 아니라 바이오매스, 우리가 그 숲이라든가 뭐 아마존 포레스트, 덜불, 산불 같은 거 나는 그런 것을 생체 소각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그 다음에 토양, 땅에서 어떤 질소를 고정하는 박테리아들, 뭐 이런 것들의 활동에 의해서 질소를 땅속에 있는 생물들이 활용하면서 어느 부분은 또 이제 질소 산화물로 배출하는, 주고받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가장 환원된 암모니아가 산화하는 과정에서 질소 발생하는 것. 그 다음에 가장 흥미로운 그 두 개가 번개하고 성층권인데, 성층권에서 만들어졌던 이런 질소 산화물이
어떤 대륙근으로 어떤 공기의 지구의 어떤 공기 순환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 이런 것도 이제 오존 같은 경우도 이런 현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번개, 썬들 우리가 비가 오거나 뭐 벼락 치거나 할 때 사실 벼락 같은 것도 엄청난 전기 에너지죠. 그러니까 그 전기 에너지가 땅이라든가 지표면에 쏟아질 때 그 전기 에너지가 질소 같은 걸 산화시키면서 질소 산화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번개를 막기도 어렵지만 실제 어떤 번개는 항상 떨어지고 그런 번개가 뭐 우리나라 같이 비가 그렇게 뭐 1년 내내 오는 데가 아닌 데서는 좀 흔하지 않지만 이제 뭐 적도라든가 비가 많이 오는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질소산화물 형성도 많아지겠죠. 332에 반응성 질소화합물 가장 기본적인 그 형성 과정이 3-18에 수식 NO가 산화가 되는데 우리 사장에서 어떤 물질의 산화를 주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 산화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존이거나 아니면 OH 레디컬. OH 레디컬에 의해서 HNO2가 형성되는 이런 과정. 그 다음에 98쪽 보시면은 그림 3-5에 이 NO2가 어떤 여러 가지 산화 과정을 거쳐서 가장 상단에 이제 RO2, NO2 어떤 프락시아세틸 나이트레이트 R은 레디컬이고 이런 것부터 여러 HNO3 또 뭐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어떤 에너지, 빛의 에너지를 받느냐에 따라 산화 과정이 다양한 그 반응 물질을 형성하게 된다는 그림을 그렸고 그 외에 어떤 3-19식이라든가 3-20, 21 뭐 이런 식들 보면은 질소 산화물들이 이런 반응을 3-22 같은 경우는 HNO3 가장 대표적인 그 질소 산화물 우리가 이 다음 단계에서 공부할 SO2 같은 경우 보면은 궁극적으로 산화해서 H2SO4 황산이 돼서 어떤 환경에 문제를 주는데 질소도 여러 가지 산화 물질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출되는 처음에 형성되는 단계에서는 NO하고 NO2가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반응을 다 거쳐서 어떤 이런 물질들이 더 산화됨으로써 안정화를 한다고 했죠. 그죠? 궁극적으로 이 모든 물질들 중에서 일단 만들어지는 것, 그 다음에 모든 반응을 거쳐서 가장 안정화된 형태가 여기서 어느 거겠습니까? 주인공이 하나가 딱 있는데. 응? 이 물질들 중에 뭘까? 뭐가 가장 안정됐을까? 응? 핵심 키 스타 플레이어는 HNO3. 응? 그래서 우리가 대기오염 이야기할 때 가장 어떤 그 대기오염 관리 차원에서 두 개의 핵심 컨트롤 타깃이 황산과 질산 화합물입니다. 이놈들 때문에 공기 중에 이 산성도 강화되고 뭐 산성빈이 뭐니 이런 게 이 두 가지 물질 때문에 문제고 이때까지 대기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공학적인 기술, 대기오염을 관리한다, 대기오염 물질을 잡아준다, 없애준다 이런 게 따지고 보면은 70년대, 80년대 이 두 가지 물질을 어떻게 하면 잘 제거해 주느냐 이걸로 이 두 가지 물질을 공적으로 삼아서 우리가 대기오염에 대한 관리 기술이 발전하게 됐다고 아주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잘 되니까 또 그 외 다른 물질들로 대상을 이동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부수적으로 98쪽 계속 내용 보면은
미안해. 98쪽에, 97쪽에 아래쪽 보시면은, 우리가 3-18식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런 반응들이, HNO2는 다음식 같은 경로 형성될 수 있다. 3-18식. 그렇지만 낮에는 햇빛에 아주 쉽게 3-19식 같이 방분해되기 때문에, 이 HNO2의 농도는 높지 않다. 그러니까 낮에는 이런 반응이 98쪽으로 넘어와서 그렇다. 그런데 반면 해가 뜰 무렵이나 해가 질 무렵에 햇빛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OH가 있을 때 농도가 증가한다. 그 밑에 보면은 야간에는 OH가 존재하지 않고 앞 3-18식과 같이 HNO2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시간에 따라서 어떤 OH 같은 산화제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으냐 작으냐에 따라 이런 그 산화 반응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또 그 밑에 보시면 HNO3는 NO2가 직접 OH 라디칼로 인하여 산화하는 경로가 주 생성 반응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 3-5에서 나타난 것처럼 반응이 여러 가지로 튀는 것은 그 시점에 어떤 햇빛의 강도, 또 어떤 반응할 수 있는 산화제가 OH냐, 오존이냐, 뭐 어떤 이런 복잡한 경로에 따라서 어떤 산화 반응과 그 산화의 생성물이 3-19에서 3-28까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9처럼 일반적인 무기 화합물이 아니라 질소, 그러니까 유기물 형태의 산화가 일어나서 타연에 발생하는 경우. 자, 100쪽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가 이 크게 지금 분류하기를 질소 산화물 그리고 이것까지 포함하는 반응성 질소 화합물, 자, 세 번째 이제 환원성 질소 화합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게 결과적으로 암모니아는 여기 포함되니까 들어가지 않는 가장 그 네 번째 물질이 N2O가 되겠죠, 그죠? N2O는 어떤 이런 그 정상적인 족보 상황에서는 벗어나는 물질이지만 이것도 나름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지구온난화 이야기할 때는 또 N2O가 꼭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구온난화 대표 물질 이산화탄소, 메탄, 뭐 N2O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발생 원도 하나의 중요한 관리 대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질소산화물 생성하는 곳에서. 그래서 표 3-8에 N2O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 333 환원성 질소화합물,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질소산화물을 제외하고는 환원성이 강한 암모니아가 중요하다. 대기 중에 이런 물질들은 일단 발생하면은 가장 환원성이 강하니까 쉽게 자체적으로 산화가 되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그 OH 라디칼 같은 거 만나면 다른 물질에 비해서 산화 강도가 훨씬 더 세게 이루어지겠죠. 그런 반응식들이 3-30에서 3-33까지 소개가 되고, 또 이런 암모니아 같은 경우 101쪽 보시면은 배출원이 이 절대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농업 및 가축. 결국 암모니아라는 게 뭡니까? 이게 뭐 그 소변, 우리가 사람들도 그렇고 뭐 동물들도 그렇고 어떤 그 소변을 통해서 이렇게 가장 많이 배출되고, 또 그것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단지 뭐 대기오염 물질로 중요한 게 아니라 악취 물질 이런 걸로 이제 관리가 됩니다. 화장실 같은 데 냄새가 난다. 그럼 다 아모니아 가장 이제 큰 팩터죠. 농업 및 가축. 결국 어떤 분뇨란 이야기고, 그 다음이 뭐 생체 소각. 이건 이제 바이오매스 버닝입니다. 우리 그다음에 곡물 생산 및 저장, 인간에 의한 배출, 화석연료. 자연적으로는 토양이나 해양이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바닷물 속에서도 어떤 생물들의 신진대사를 통해서 발생하는 부분들. 자, 그래서 이 질소
그 환원성 질소화합물은 이 아모니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아민들, 이 101쪽 보시면은, 하이드라진, 니트라아민, 또 니트로스아민, 니트릴스 뭐 등등 유기성 이 질소화합물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런 물질들은 또 뭐 농약이라든가 또는 그 담배 같은 거 필 때 발생한다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리가 유해 물질로 어떤 관리하는 성분들도 이제 많이 존재하고, 그래서 하나씩 어떤 순서대로 내려간다. 지난 시간 탄소, 이제 오늘 질소, 다음 시간에는 황화합물. 우리가 황 다음에는 그 CFC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 하여튼 큰 틀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대부분 어떤 암기형의 공부를 요구하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작은데,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 이 가계도, 족보, 여러분들이, 뭐, 이름이, 성이 어떻게 되고, 이름이 어떻게 되고, 다 나름 의미가 있듯이, 우리가 이 수업하는 전체 기간 동안에 거의 좀 유일하게 약간의 암기형 성격을 띈 부분이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시험 같은 데서 내가 웬만한 건 암기 같은 거 잘 묻지는 않는 스타일인데, 이건 이제 워낙 대기화학과 관련된 큰 그림을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챕터는 단순히 어떤 그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큰 그림을 이해하면서 탄소가 왜 중요하고 질소가 왜 중요하고 황이 왜 중요하고 이걸 좀 보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